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단일화 과정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어제 2차 단일화 담판에서도 서로 각자 할 말만 하고 아무런 성과 없이 헤어졌는데요. 오늘 국민의힘 의총에 참석한 김문수 후보는 당 지도부가 하고 있는 강제 단일화에 응할 수 없다. 김문수를 믿어달라. 김문수가 나서서 이기겠다. 이런 발언을 하고 곧장 의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일요일까지는 강제적으로라도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를 성사시킨다는 방침인데요. 대체 국민의힘은 왜 이렇게 무리하는 걸까요? 단일화는 모양새도 아름다워야 시너지 효과를 낼 텐데요. 이미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안동문화 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웰메이드 가지요. 멋진 옷이 필요할 때 웰메이드 가지요. 잘 만든 옷, 잘 만든 옷 언제나 우리 곁에 웰메이드 가지요.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남대구 IC까지 자동차로 15분. 대형 물류와 상류 시설로 다양한 업종 입주가 가능한 영호남 물류 클러스터.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광주까지 동고령 IC 물류단지. 입주 문의 054-956-7241. 시행 주식회사 미래산업개발. 신축 브랜드 대단지를 누려보기. 10년 임대로 걱정 없이 살아보기.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모아보기. 파주 금촌 주거의 새로운 본보기. 파주 금촌 금호 어울림 5월 오픈 예정. 031-957-8005. 금호건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대선 25일 전입니다. 5월 9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오늘부터 영양군에서 산나물 먹거리 한마당 행사가 열리는데요. 관련 소식 알아봅니다. 이어서 천용길의 정치 TMI 함께 하시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오늘도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역시 국민의힘 단일화 소식부터 안 짚고 갈 수가 없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했어요. 속보가 계속해서 어제, 그제, 오늘까지 막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인데, 일단은 어제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가 또다시 만났습니다. 야외에서 이제 자리를 마련해서 만났는데, 또다시 그 도돌이표 얘기만 이어졌고, 한마디로 이제 한덕수 후보는 이제 단일화 약속 지켜라. 22번이나 얘기했지 않냐, 이거고, 김문수 후보는 왜 갑자기 나타나서 어디서 뜬금없이 나타나서 경선도 참여 안 하고 청구서를 이렇게 내미냐. 이렇게 한마디로 좀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참,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이 회담?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하는데 그걸 1시간 10분인가 그렇게 했잖아요. 1시간 딱 남짓했어요. 별 의미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서로 벽 보고 얘기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이게 협상이나 아니면 타협이나 양보를 할 생각이 아예 없는 거예요. 양측 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건 별 의미가 없었다. 그리고 저는 어제 김문수 후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걸 일부러? 장소를 김문수 후보 측에서 정했어요. 한덕수 후보는 어디든 가겠다고 그러니까 국회에서 했는데 그것도 야외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기자들 앞에서 그리고 저쪽 약간 떨어진 곳에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와 있었고요. 그 내용들을 들어오면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막 그 내용이 들어가요, 방송 중에. 그 계속 소리친 게 다 김문수 후보 지지자들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김문수를 지지하는 듯한, 김문수 후보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발언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연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의심이 들 정도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또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한덕수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가 서로 입장이 다르다는 것만 확인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요. 이게 성사가 안 되는 게 본인이 원하는 거거든요. 안 되는 거. 그냥 시간만 11일만 지나면 되는 거죠. 자기 편이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연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덕수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가 안 되면 본인은 이제 그만둬야 되는 거잖아요. 후보를 사퇴한다는 게 본인의 입장 아닙니까? 11일 전에 안 되면.
그런 입장이라면 사실은 누가 여유가 있는 겁니까? 김문수 후보가 더 여유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해서 한덕수 후보의 어떤 뭐랄까요. 조급함 이런 것들을 좀 부각시키려고 한 게 아니었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렇잖아도 오늘 조금 전에 낮에 뉴스를 보니까 중앙선관위에서 네. 저 단일화 관련돼서 여론조사 했지 않았습니까? 이거 뭐 네, 공표하지 맞습니다. 말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네. 뭐 여러 가지 뭐 법적 조치 가처분도 신청을 했고 김문수 후보가 네. 자 그렇다면 일단 뭐 여러 가지 이런 재반 사정을 다 봤을 때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11일 밤 12시에는 국힘 후보는 그럼 누가 될 것인가? 네. 지금으로 봐서는 거의 뭐 김문수 99% 김문수 네. 후보가 될 것 같네요. 그렇게 그렇죠. 되면. 왜냐면 아니, 지금 현재 한덕수 후보는 국민의힘 소속도 아니에요. 당원도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어쨌든 뭐 물론 본인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도덕적인 비판을 피할 수 없지만 정상적인 방법과 절차를 통해서 국민의힘 후보가 됐고요. 그걸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걸로 본다면 김문수 후보는 그냥 뭐 가만히 있어도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일화라고 하는 거를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 안 한다는 게 아니다. 일단 나중에 하자는 거다. 예. 그 말은 결국 나는 양보할 생각이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일단 단일화 안을 내놓긴 했습니다. 다음 주죠? 그렇죠. 다음 주에 뭐 토론회 한번 하고 이틀 여론조사하고 그렇게 결정하자. 그러나 그거는 한덕수 후보가 받을 수 없는 받을 수 아니에요. 없죠. 11일 네. 그 이후니까. 네. 그럼 무소속 후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본인은 무소속 후보로 나갈 생각이 없다고 계속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버티면 김문수 후보가 이기는 거예요. 이 싸움 자체는. 그러니까 이게 김문수 후보한테 유리한 환경이에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이 물론 윤리적으로 비판받을 수 있죠. 왜냐면 본인이 사실은 1위를 한 게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내세워서 1위를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분명히 비판받아 마땅한 부분이지만 그냥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그걸 뒤집는다 한들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라고. 예, 지금 이렇게 상황 봐서는 일단 김문수 후보 뭐 유리한 상황 그리고 또 정당성도 있습니다. 세 번의 그렇죠. 경선 과정을 거쳐서 예.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이 됐잖아요. 전당대회에서. 맞아요. 예. 예.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보수 쪽 인사들도 속속도 김문수 후보 쪽으로 후보 좀 쪽으로. 가는 예. 그런 분위기고 그래서 거의 이렇게 결정이 될 것 같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안 짚을 수 없는 게 네. 그 쌍권으로 대표된 권영세, 권성동 네. 또 조금 더 넓게 보면 윤핵관들 조금 더 네. 넓게 보면 윤핵관의 어떤 뭐 기생하는 그런 뭐 현역 의원들 네. 이걸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아이디어 한덕수 카드가 이쪽에서 이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꼼수를 거기서. 썼는데 거기 이제 되받아치기를 당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 맞습니다. 이 참 3년 내내 윤석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 윤핵관 또 윤핵관에 붙어 있는 그 의원들 등등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끝까지 이런 모습이에요. 왜냐면은 지난번에 왜 그 당대표도 이준석 대표 뭐 한동훈 대표 이렇게 똑같은 과정 아닙니까? 지금 김문수 그렇죠. 후보까지 억지로 맞아요. 끌어내리는 이런 과정 계속 되풀이되는 지난 3년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하는 모습을 보면 진짜 이런 표현 거칠어요. 거칠다. 이게 원칙 또는 국민적 공감대 이런 거 없이 그냥 쫓아내야 되겠다는 생각만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그 국민적 어떤 공감대를 얻기가 너무 힘들죠. 왜냐하면 어쨌든 김문수 후보는 아까도 제가 말씀했죠. 윤리적으로는 비판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약속을 안 지킨 점은. 그럼요. 예. 그러나 원칙적으로 절차상으로 보면 김문수 후보가 당 후보가 된 거 맞잖아요.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문수 후보 측의 말에 따르면 되자마자 와서 단일화하라는 거 아니에요? 단일화하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선대위 마련해달라니까 단일화하고 나면 해주겠다고 얘기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사무처럼 교체해달라고 얘기했더니 그것도 안 해주고 결국 당 후보로서 인정을 안 한 거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압박을 하면 안 되죠. 일단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되면 당무 우선권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후보와 상의를 하고 설득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고 뭐 여론조사하고 그다음에 전국위원회 그다음에 전당대회 계획까지 다 수립하고 이건 대놓고 한덕수를 밀겠다는 의지로 보여지잖아요. 누가 봐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이건 공정성을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단일화를 그렇게 하고 싶으면
김문수 후보를 설득을 하는 방법을 통했어야지 이런 식으로 어떤 뭐랄까요 알력을 행사하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권한을 어떤 방식으로는 행사해가지고 김문수 후보를 끌어내리려고 한다고 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 이거 대단히 잘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지를 못 얻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많은 사람이 또 김문수 후보 쪽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됐다고도 보여지고요. 자 이제 당장 내일 모레까지 이제 후보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으로 봐서는 뭐 김문수 후보가 뭐 내줄 리는 없고요. 한덕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후보 등록할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 봐서는 못하는데 그럼 과연 김문수 후보는 가능할 것이냐. 왜냐하면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당선증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좀 남아있대요. 그 직인을 찍어줄까. 일단 첫째는 이렇게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측의 주장을 제가 먼저 전달해 드리면 당선증은 이미 그전에 선관위가 있었잖아요. 선관위가 있었고 선관위는 당시에 그 다른 분이 선관위원장을 했어요. 권영세 그다음에 권성동 두 분이 한 게 아니고 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선관위원회가 구성되고 거기서 당선증을 받았다고 주장을 해요. 황우여 선관위원장으로부터 당선증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한 가지 여기서 남는 지점이 뭐냐면 그러면 당선증을 받았다면 그것만 제출하면 등록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힘의 공식 후보라는 직인이 찍힌 서류가 있어야 되는지 이건 확인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부분이 맞는지 서로 의견이 요건 잠깐 그 충돌하는 지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건 당내 사정이라 제가 뭐 명확하게 어떻게 설명을 하기가 어려운데 양측의 주장이 좀 부딪히고 있는 지점이 당선증만 있으면 된다고 주장하는 쪽도 있고 아니고 당에 직인이 찍혀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건 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기호 2번이 없을 수도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에서. 참 그나저나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국민의힘 지지자들 참 많으시잖아요. 이 지역의 그렇죠. 지지자들 참 얼마나 지금 분통 터지고 상당하죠, 그분들은. 자괴감 들고 좀 분노를 하실까. 그럼요. 너무 속상합니다. 그나저나 홍준표 전 대구시장 은퇴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오늘 또 홍준표 관련 이 속보가 또 두 가지 큰 게 떠가지고 오후 한 2시인가 3시쯤에는 김문수 선대위원장 맞는데 이 속보가 나와서 뭐야 6일 만에 다시 보기 이상했는데 그러니까, 미국 안 가고. 또 한두 시간 있다가 속보가 뜬 게 아니다 미국 간다 내일 그러니까. 입장을 밝혀서 이게 지금 그러니까 어떤 게 맞는지를 모르잖아요 지금. 왜 이렇게 혼선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 김문수 후보 측에서 홍준표 전 이제 시장 같은 경우에 명확하게 뭔지 본인 입장을 좀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혼선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지금 얼마나 국민의힘의 이 그 대통령 후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조급함과 논란이 많은지를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네. 이게 여론전이거든요. 여론전을 펼치기 위해서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빨리 이걸 얘기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홍준표 후보 측에서는 아니다. 나는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해프닝이 일어난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서로 주도권을 쥐고 여론전에서 이기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걸 빨리빨리 던져야 되는 이런 상황.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난무하는 이런 상황. 결국 국민적 실망만 키우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 연일 독서를 쏟아내고 있는데 자 이거 다들 뉴스 보셨을 텐데 3년 전에 그러니까 3년 전 윤석열 그 후보 때겠죠. 3년 전 두 놈이 윤석열이를 데리고 올 때부터 당의 망조가 들었다. 이 세 명 윤석열과 두 놈 천벌받을 것이다. 이런 또 그렇겠죠. 아주 어마어마한 또 독서를 또 쏟아냈는데요. 근데 저는 누군지는 안 밝혔지만 여기서 말하는 두 놈. 그러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추측컨대 권성동 그다음에 권영세 두 분으로 생각을 하죠. 지금 상황을 보면 왜냐면 지금의 이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서 홍준표 전 시장이 신랄하게 비판을 했잖아요. 김문수 표를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말은 안 했지만 누가 봐도 이거는 권성동 권영세 그리고 두 분이 윤핵관의 핵심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두 분을 지칭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결국 이제 김문수 후보의 정통성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썼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원칙적으로 일반인들이 봤을 때도 아무리 김문수가 약속을 안 지켰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해서 후보를 교체하려고 하느냐. 이런 비판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네요. 그것이 결국 이제 일반 뭐 중도나 아니면 합리적 보수를 갖고 있는 분들의 생각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판단이 듭니다. 저는. 여기서 두 놈은 권성동, 권영세 아닌가.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권성동 플러스 또 고인이 되신 정치인 그분이 아닐까 뭐 그런 해석도 좀 있는데 뭐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나저나 민주당 요 민주당 얘기 전에 그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저 탈당했잖아요. 예, 탈당했죠. 결국은 그 참다 탈당을 했는데 지금 뭐 이재명 대표, 이재명 후보 또 이준석 후보 만나고 싶다고 했는데 지금 민주당 개혁신당에서 좀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지 좀 어떤 좀 의미도 상당히 있을 것 같네요. 김상욱 의원이. 있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본인과 생각이 같고 민주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협력하는 사람은 누구든 다 환영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어제. 그런 표현으로 본다면 김상욱 의원에게 러브콜을 보낸 게 맞고요. 상징적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이 탈당을 해서 만약 민주당에 입당을 한다면 그 자체로 상징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탄핵 세력 또는 내란 세력이라고 지금 비판받고 있는 국민의힘,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는 그 국민의힘에 경종을 울리고 또 여론에서도 상징적으로 김상욱 의원이 보여주는 게 결국 본인은 국민의힘 소속이긴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는 도저히 용납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면을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의원 한 명이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민주당에 입당을 한다면 그 자체가 큰 시너지 효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개혁신당 입장에서도 보수를 좀 더 확장하기 위한 하나의 모멘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개혁신당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영입하려는 노력을 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결과는 모르지만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도 김상욱 의원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민주당에서도 많은 부분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민주당으로 입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 그 사법 대개혁 추진을 민주당에서는 공식화했는데 자, 조희대 대법원장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 다음 주에 청문회 하는 거는 결정이 됐고 증인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직은 모르는 거고. 그럼 청문회에서 나아가서 특검 또 나아가서 탄핵까지 할 것이냐. 이게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이거 좀 예상을 좀 해주신다면요.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청문회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결정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탄핵을 할지 안 할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나오느냐. 왜냐하면 청문회 증인으로요. 대법관 모두 10명 그 당시에 유죄 취지로 상위 완성을 한 10명 모두를 채택했거든요. 그리고 또 누구를 채택을 했냐면 그 조사관들 있잖아요. 헌법연구관, 재판연구관. 이분들도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그 절차를 보기 위해서 이분들도 채택을 했고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변수가 있네요. 참, 그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26일 그 결정이 됐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거기 결과를 좀 보고 또 변수가 좀 될 수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거기서 물론 뭐 26명만 찬성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만약에 대법원장에 대한 뭐 사퇴 요구란 이게 나오게 되면 일단 민주당이 나서는 것보다는 사법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숫자가 적어서 만약에 그 정도까지 얘기가 안 나오면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는 계속 요구를 할 겁니다. 민주당은. 다만 탄핵으로 갈 거냐 안 갈 거냐는 청문회 이후에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얘기를 가지고 여론이 어떻게 반응하냐도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조율을 해서 아마 결정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이제 청문회 이후에 여론도 역시 국민이 주인이니까요. 그럼요. 국민 소리를 듣고 결정할 것 같군요. 자, 지금까지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경상북도 지정 우수 특산물 브랜드 특허받은 햄프돼지 햄프한우, 햇선 무항생제 인증 햄프돼지, 프리미엄급 햄프한우를 저렴하게 맛보세요. 대형 주차장과 70명 단체석까지 경북도청 신도시 햄프돼지 햄프한우타운 5월 7일 오픈 054-653-6000번.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예슬입니다. 디지털 스테이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는 AI 디지털 기술로 다양한 캐릭터를 창조해 선보입니다. 여기 어디야? 세계 어디든 갈 수 있고 다른 시대를 살아볼 수도 있고 스포츠 선수도 우주인도 되어 지구를 구할 수도 있어요. 멋지죠? 하지만 누군가 범죄에 이용한다면 가상의 내가 범죄자도 예슬아, 야 나 급한데 송금 좀 빨리. 가짜뉴스의 피해자도 될 수 있습니다. 홍예슬 씨가 갑자기 은퇴를 선언하였습니다. 저 아니에요. 모두가 누리는 기술, 지켜야 할 책임도 함께합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네, 6시 27분 6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산불 피해 이후 각 지자체 축제도 취소가 되고 여러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영양군에서는 원래 열리기로 했던 산나물 축제를 대신해서 산나물 먹거리 한마당 행사를 오늘부터 열고 있습니다. 영양군 축제관광재단 이영우 이사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영우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먼저 최근 산불로 많은 피해를 입은 영양 지역에 대해서 많은 청취자분들도 걱정하고 계실 텐데 현재 지역 상황하고 군민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번 산불로 인해 영양 지역의 상가, 들, 주택가, 농작물 그리고 많은 주민들의 일상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특히 생계를 농업에 의존하는 주민분들에게는 정신적,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봄이 되면 산에 새순이 돋아나듯 국민들도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이번 영양산나물 먹거리 한마당도 그런 회복의 일환입니다. 단순한 축제를 넘어 지역의 아픔을 함께 이겨내고자 하는 마음을 담은 행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는 만큼 더 간단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 올해 영양 산나물 축제는 기존의 축제 형식을 좀 바꿔서 먹거리 한마당이라는 특별 행사로 전환이 된 건데요. 어떤 배경에서 이런 결정이 내려졌을까요? 예, 사실 원래는 축제를 아예 취소하는 방안까지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산불 피해가 워낙 컸고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아픔을 생각하면 축제라는 단어조차 조심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역 경제가 너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먹거리 중심의 행사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산나물은 영양의 봄을 대표하는 자원이자 지역 농가의 주요 소득원이기도 하다 보니 원래는 축제라는 말 대신에 보다 따뜻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이름인 영양 산나물 먹거리 한마당으로 행사의 성격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화려한 볼거리보다는 국민과 관광객이 함께 모여 위로를 나누고 작지만 소중한 소비가 지역에 힘이 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예, 영양 산나물 먹거리 한마당이라는 그 이름처럼 먹거리가 이제 중심인 행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특히 산나물전 거리와 고기굼터가 아주 인상적인데요. 이번 행사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나요? 네, 이번 영양 산나물 먹거리 한마당은 말 그대로
먹거리를 중심으로 한 행사입니다. 무엇보다도 지역 농가에서 직접 채취한 신선한 산나물을 활용한 다양한 음식을 만나보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예. 특히 산나물 고기굼터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고기를 구매해 산나물과 함께 쌈으로 즐길 수 있도록 마련했으며 산나물을 활용한 모듬전과 튀김류도 제공해 봄의 기운을 듬뿍 느낄 수 있는 먹거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 부스, 관광객과 주민이 참여하는 소규모 공연, 그리고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한 작은 모금 부스도 함께 운영 중입니다. 네. 단순한 축제를 넘어서 함께 위로하고 응원하는 따뜻한 장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이 행사 첫날인데 아침부터 영양에도 비가 왔죠. 계속 오늘 하루 종일. 예, 지금 또 비가 오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지금 관광객들 좀 많이 찾으셨나 모르겠어요. 비가 와서 어떻습니까? 그래도 오늘? 뭐 당초 계획된 인원들은 오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비가 왔으니까 조금 덜 왔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일하고 모레 좀 많이들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행사에는 산불 피해 주재관이나 모금 부스도 함께 마련됐다고 들었는데요. 단순한 축제를 넘어서 치유와 공감에 방점을 둔 그런 구성으로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올해 행사는 단순한 먹거리 행사를 넘어 산불 피해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치유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은 자리입니다. 행사장 한편에는 산불 희망 특별 주재관이 마련되어 있어 당시의 피해 상황과 복구 과정, 그리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사진과 영상으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이 단순한 관람을 넘어 공감하고 기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예. 또한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한 성금 모금 부스도 함께 운영 중입니다. 이곳에서 모인 성금은 피해 주민들의 복구와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지역민과 관광객 모두가 작지만 실질적인 응원을 전할 수 있도록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행사는 단지 즐기는 축제가 아니라 함께 회복하고 서로 연결되는 따뜻한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획했습니다. 예, 축제를 통해서 지역 농가와 상권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할 텐데요. 이번 행사가 지역 경제 회복에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시나요? 이번 행사는 단순한 소비를 넘어 지역 농가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행사로 기획되었습니다. 특히 산불 피해 이후 지역 경제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 산나물은 이 시기 영양군의 가장 중요한 소득원이자 지역의 자랑입니다. 네. 하지만 판로가 줄어들면 지역 농가에는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행사는 국민들이 직접 채취한 산나물을 현장에서 판매하고 방문객들이 지역 식당과 상점을 자연스럽게 이용하도록 유도해 소비가 지역 내에서 순환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또한 행사 기간 동안에는 지역 상품권을 활용한 할인 판매도 함께 운영하고 있어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자리가 영양을 다시 찾고 싶은 지역으로 기억하게 만드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는 점입니다. 모두의 작은 소비 하나가 지역에 큰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번 행사를 계기로 앞으로 영양군은 어떤 방식으로 축제와 관광을 이어갈 계획인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자, 하반기 계획이나 중장기 방향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죠. 이번 영양산나물 먹거리 한마당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축제의 형식은 달라졌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고 지역민들이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양군은 작지만 깊이 있는 축제, 주민이 주체가 되는 관광을 중심으로 한 지속 가능한 지역 축제의 방향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밤하늘의 별과 반딧불이, 자작나무 숲을 배경으로 자연과 어우러지는 감성적인 축제를 준비 중입니다. 이와 함께 영양의 자연, 음식, 별,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를 엮는 로컬
브랜드 콘텐츠를 구축하고 계절마다 열리는 작지만 정기적인 마을형 축제를 통해 지속적인 관광 흐름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이번 산불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은 화려함보다는 공감 그리고 사람 중심의 축제가 더 큰 울림을 준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진정성 있고 지속 가능한 지역 축제와 관광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뭐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좀 전해주시죠. 이번 영양산나물 먹거리 한마당은 단순한 축제를 넘어 함께 위로하고 다시 살아갈 힘을 모으는 자리입니다. 산불이라는 큰 아픔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은 주민들 그리고 그런 주민들을 응원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의 마음이 이곳에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영양을 찾아주셔서 고기와 쌈, 다양한 산나물 요리를 즐기고 가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지역에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 작은 소비 하나가 영양군을 다시 일으키는 소중한 응원이 됩니다. 부디 많은 관심과 방문으로 함께 해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영양 산나물 먹거리 한마당 함께 위로하고 다시 살아갈 힘을 모으는 자리다라는 말씀 아주 인상 깊네요. 자, 오늘 소식 잘 들었고요. 내일하고 모레 아주 성황리에 잘 끝나길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많이 찾아오십시오. 예, 지금까지 영양군 축제관광재단의 이영우 이사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정치 TMI 이어갑니다. 오늘도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정치 TMI 주제는요? 네, 이 대선을 앞두고 워낙 이 시시각각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서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슈를 쫓아가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은데요. 네. 이 방금 전에도 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과 관련한 이 법원 결정이 나오기도 했는데 그 가처분 그 결정 나왔죠. 김문수 후보가 신청한. 예. 네, 김문수 후보가 신청한 가처분 결정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네. 왜 이런 결정이 나오게 되었는지 어찌 됐든 간에 이제 후보 단일화 이 문제가 지금 대선 이슈에 거의 90% 이상 잡아먹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문에 오늘은 이 단일화라는 주제만으로 이 정책이 묻히지 않을 수 있도록 이 단일화 이슈, 의제가 왜 자꾸 이렇게 나오게 되는지 또는 이를 막을 만한 방법은 없는지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가처분 결정.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총 한 4가지 정도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오늘 2가지가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전당대회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이 있었고 그리고 후보 자격을 좀 인정해달라는 그 가처분이 있는데 상당히 의외로 이 2가지가 다 이게 기각이 됐습니다. 예. 이게 받아들여질 걸로 좀 예상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이 가처분 결정이라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시급하기 때문에 일단 소송을 다투기 전에 법원이 먼저 이걸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려달라라고 하는 절차인데요. 사실 지금 김문수 후보 쪽에서 냈던 게 이번 주 일요일로 예정됐던 전당대회 소집 자체가 무효다라고 하는 이 요청과 그리고 후보자 자격이 김문수 후보로 확정됐다라고 하는 걸 공표해달라. 그렇죠. 이런 내용인데 법원의 이 기각 결정은 이것이 김문수 후보 쪽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전당대회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아직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때문에 정당이 어떠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법원은 기본적으로는 정당의 정치적 자율성을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낸 가처분 결정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 민주적이지 못한 결정이 나온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까지는 정당의 결정을 지켜보겠다. 법원은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이 김문수 후보가 요청하게 되는 만약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비민주적인 결정 과정을 거치게 됐다면 이 결과가 나온 이후에 다퉈볼 내용이지 지금 다툴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의 자율성을 인정한 결과였다. 네. 근데 딱 드는 생각이 이번 가처분이 이제 기각이 안 되고 만약에 인용이 됐다면은 정말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더 이상 손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분들 입장에서는 한낱 좀 한가득 희망이 좀 보이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한번 좀 근데 이 법원 결정 말고 그것보다 한 2시간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또 결정을 하나 내놓은 게 있는데요. 여론조사 발표하지 말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경우에도 이 선거를 앞두고 정당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공표할 수 없다는 게 공직선거법상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도 국민의힘이 이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는 것은 일종의 김문수 후보를 압박하기 위한 용도였는데 김문수 후보가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 결과가 나왔더라도 사실상 공표하지 않는다면 이 김문수 후보가 이걸 수용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는 여론조사 진행했지만 이것이 가지는 의미 자체도 크게 작동하기는 또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 뭐 1승 1패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자, 지금 이 단일화를 놓고 지금 일주일째 계속해서 지금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이게 단일화가 아니라 이거 몰아내기, 끌어내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김문수 끌어내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 참 씁쓸한 게 바로 뭐 2년 전, 3년 전에 이준석, 한동훈 몰아내기가 이게 똑같은 상황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 네, 지금 뭐 잘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역대 대선에서 단일화라고 하면 단일화라는 용어는 서로 다른 정당이나 세력이 있는데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힘을 모으는 과정이 단일화입니다. 역대 단일화가 대부분 그러 있는데요. 그러니까 1997년에 김대중, 김종필 간의 단일화의 경우에도 이 큰 합의가 있었습니다. 김대중 후보 쪽에서는 이 정권 교체라고 하는 이슈가 있었고, 김종필 당시 자민련 후보 쪽에서는 공동 정권을 운영하고 내각제를 추진한다. 굉장히 이질적인 세력이 이러한 가치를 놓고 단일화가 성사가 됐거든요. 그리고 또 2002년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역시 상당수 긴 기간 동안 이 두 후보가 선거운동을 진행했고 어쨌든 간에 이 김대중 정부를 계승하고 일정 부분은 정치개혁이라고 하는 화두를 가지고 서로 다른 세력이 단일화를 이뤘던 건데 지금 앞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이 국민의힘 내에서 단일화 추진 과정을 보면 이걸 단일화라고 하는 말로 부르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협의의 경우에는 대상이 서로 달라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 김문수, 한덕수 후보가 있지만 두 후보 모두 윤석열 정부의 내각 인사였습니다. 같은 내각 인사고 지금 또 보면 지지층이 아주 완전히 겹쳐요. 또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협의의 대상이 되려면 서로 다른 세력이 되어야 되는데 한 덩어리 간에 단일화라고 하는 명칭을 붙이는 것이 이 과연 적절한가라고 하는 이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 한덕수 예비후보 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금 나와서 대변인 역할을 하는 이정현 대변인. 이 당초에 이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이 경선에 뛰어들려고 했다가 출마를 포기한 인사입니다. 그리고 한덕수 예비후보 쪽을 밀고 있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당 바깥의 사람이 아니라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걸 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서로 다른 정당과 세력 간의 단일화라고 부를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단일화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정당이 기호를 또 받아놓고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거는 일요일까지 국민의힘 후보로 누가 나갈 것이냐를 놓고 벌이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걸 전통적인 역사적 의미에서 후보 단일화라고 부르기보다는 이 국민의힘 내부의 권력 싸움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예. 자, 지금 여론조사 수치로만 놓고 보면 어느 쪽이나 지금 이재명 후보와 좀 경쟁에서 많이 뒤처지고 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권력 다툼을, 권력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이런 모습. 네. 이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이건 예. 네, 아마 유권자분들께서도 좀 의아할 수도 있는데요. 예. 힘을 합치고 정책을 내놓고 경쟁을 해도 쫓아가는 게 쉽지 않는데 왜 이러고 있냐. 특히 이 보수 정당을 그동안 지지해왔던 유권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인데 일단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돈 문제가 있습니다. 돈, 예. 네, 그러니까 투표용지에 누가 찍혀 나오는가를 중심에 놓고 보면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날짜가 5월 25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어쨌든 투표용지에는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진 가운데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 그동안의 단일화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지 않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결국엔 돈 문제를 우선시하고 있다. 어떤 거냐면 이 선거운동 기간 중에 보면 지금 이미 후보 기탁금을 준비해야 되고요. 이 공보물 인쇄 제작도 준비해야 되고 이 후보 등록이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이미 지금 선거운동 물품이나 선거운동원들은 섭외와 준비가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상당한데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만약 후보 등록 이후에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에 무소속 한덕수 후보, 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간의 단일화가 등록 이후에 이뤄지게 되면 김문수 후보로 결정날 경우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네,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라 무소속 한덕수 후보 쪽으로 단일화가 이뤄지게 되면 공직선거법상 이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당원들은 이 무소속 한덕수 후보의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선거를 앞두고 정당에게 이 배부되어지는 이 정당 지원금, 국고 보조금이 있는데 국민의힘이 적게 잡아도 약 150억 정도를 받게 됩니다. 예. 근데 무소속 후보로 단일화가 되면 이 선거에 들어가는 지원금을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공당의 예산을 무소속 후보에게는 한 푼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예. 결국 이걸 막겠다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11일까지 단일화를 이렇게 밀어붙이는 상황이 됐고요. 예. 그리고 또 선의로 생각하면 대선에서 이기기 위한 노력이다라고 선의로 볼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지방선거의 공천권을 대선은 지더라도 대선 끝나고 나서 새롭게 당 지도부를 구성할 때 누가 당 지도부가 되느냐에 따라 지방선거 공천권이 좌우된다. 때문에 이 국민의힘 권영세, 권성동 이 두 지도부를 포함해서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리하게 한덕수 후보를 입당시켜서 후보를 내고자 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가 만약 대선 후보가 된다면 다음 뭐 지방선거 당권을 두고 지금 친윤계와 다툴 것 같진 않으니까. 그렇죠. 예, 당권 싸움 할 것 같지 않으니까 이렇게 내세운다. 이거 뭐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흐름대로 보면 이제 11일이 이번 주 일요일 내일 모레가 이제 등록 마감일인데 이 등록이 지금 녹록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원내 1당, 2당이 대선 후보를 내지 못했던 적이 있었나요? 지금 후보 등록 자체를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1956년과 60년 3대, 4대 대선에서 민주당이 대통령 후보를 2번 연속 냈는데 이 후보자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사망하면서
후보자 없이 교체는 안 되거든요. 네. 네, 이때 그 신익희 후보와 조병옥 후보가 사망하면서 후보자 없이 선거를 치른 적은 있었지만 이번과 같은 상황은 1956년 그리고 다음에 있었던 60년 선거에서 민주당 두 후보 신익희, 조병옥 후보가 선거 운동 중에 그러니까 등록 다 마감하고 등록하고 나서 운동 중에 사망했다. 제가 이거 잘 몰라서 그런데 혹시 뭐 이렇게 뭐 피습 뭐 이런 종류였습니까? 아니 그렇진 않았고요. 당시 두 후보 모두 다 나이가 좀 있었고 지병이 있어서 이 지병이 악화돼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후보 없이 선거를 치렀던 적은 있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네. 두 번이나 연속으로. 예.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단일화가 매번 있었지만 원내 1, 2당이 단일화에 임했을 경우에 제3, 4당과 단일화를 했던 경우 단 한 번도 1, 2당 후보가 아닌 쪽으로 단일화가 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예상하시기에 국민의힘 최종 후보는 뭐 99% 김문수 후보 이렇게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전당대회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에서 예정했던 대로 전당대회를 가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변수가 있는 것이 전당대회를 하지 않은 가운데 가처분 인용은 안 됐지만 만약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결정을 국민의힘 지도부가 하게 됐을 때 이 김문수 후보 쪽에서 등록하지 못한 이후에 이 법원에 또 한 번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내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법원이 이 결정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지금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상황과는 다른 상황에서 법원이 받아들일 수도 있어서 이 국민의힘 후보가 등록하고도 사라지게 되는 경우도 여전히 존재하게 됐다.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뭐 가처분 결과도 이렇게 나왔고 잠시 후에 8시에 또 긴급 의총도 연다 그래서 뭔가 이제 결론을 낼 것 같은데 지도부에서. 이렇게 되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한덕수 후보로 바꿔치기 해서 이제 후보 등록을 하죠. 근데 나중에 이제 또 가처분 신청, 김문수 후보가 가처분 신청해서 인용 받아들여지면 기호 2번은 그냥 공만 처리될. 야, 이거 최악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국민의힘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뭐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뭐 뽑을 사람이 없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준석 후보만 좋은 거 아닐까요? 네, 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좋지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역시도 굉장히 웃고 싶은 상황을 꼭 눌러서 참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유 오늘 시간이 다 돼서요. 좀 준비하신 내용이 좀 남아 있는데 이건 다음에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